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종우의 공감복지 라디오. 자, 오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실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온 마을이 함께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일일 텐데요. 당장 내년에 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다고 하는데요. 말만 들어서는 그냥 같은 아이들인데 뭐 같이 지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는 부평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성란 센터장님과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장점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신 시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장성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도 제가 어린이날 즈음으로 네, 기억을 네,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네. 그 주변에 계신 이웃 주민들과 함께 행사하시는 맞아요. 얘기. 일거스 행사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 말씀 해주셔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 네네. 그만큼 이제 주변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거니까 네. 항상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은 또 좀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 이게 심각한 문제일지 또 신나는 문제일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아이 키우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해주시겠다 하면서 오셨거든요. 무슨 얘기 때문에 오늘 오셨나요? 오늘 제가 찾아온 거는 이제 네네. 유보 통합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집 현장과 유치원 현장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취학 아이를 키우는 이제 우리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님이나 유치원 네네. 부모님들에게는 유보 통합이라는 말이 과거에도 나왔던 말이지만 유보 통합이 이제 교육부로 보건복지부에 있었던 어린이집 지원 체계가 이제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체계를 가지고 유보 통합의 행정 시스템을 갖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혼돈이 되실 것 같고 또 유보 통합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생소할 것 같아서 또 쉽게 설명해 드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네. 뭐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지만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잘 알고 맞아요, 계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네. 그러면 유보하면은 유치원 그리고 보는 네, 보육을 담당하고 있던 어린이집. 어린이집. 네네네. 그 두 군데가 서로 합쳐진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두 군데가 합쳐지면서 글쎄 우선 뭐 연령대가 좀 폭넓어지겠네요. 일단은. 그쵸, 맞아요. 네, 0세부터가 이제 7세까지, 그러니까 만 5세. 요즘에 이제 만으로 하지 않으니까 7세까지 모든 연령, 그러니까 0세부터 7세까지 아이들을 포함하는 전체 대상으로 포함이 되는 유보통합이기도 합니다. 네. 초등학교하고 이제 똑같아지네요. 네, 네, 맞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 네, 있듯이 맞아요. 0세부터 7세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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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그러면 초등학교 우리 교사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뭐 0세나 1세 이 정도 그렇죠. 아이들을 케어한다는 건 사실 이제 어렵죠. 키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네. 그런데 뭐 다 반가워하시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들? 이제 행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고는 있지만 또 그 제도 안에는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국가에서 이제 중앙부처가 통합이 돼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어서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사실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유보통합이 실제 이제 실행을 할 때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큰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출생 이제 장려가
이렇게 또 출산이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있는 아이들도 지금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선택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유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만 통합이 됐을 뿐 어떤 제도적인 수반이 함께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육교직원 또 유치원 교사들의 혼란은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지자체도 고민이 필요하고 또 나라에서도 우리 교사들을 위한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유치원에 보내는 아이들이 유아 위주였고 또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은 전체 연령 0세부터 7세라 하지만 통합이 되면서 0~2세 아이들은 어디에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곳은 아무래도 좀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녔기 네네. 때문에 0세부터 3세라고 아까 그러셨나요? 네, 맞아요. 0세, 3세면은 그냥 뭐 이렇게 어우러져서 네, 영아기죠, 영아기. 네네, 네. 잘 지낼 수 있는 연령대인데 또 7세 정도 되면은 이제 영아들하고는 맞아요. 아주 취약전하고. 너무 차이가 맞아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그런 걱정이 가능한 걱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그 큰 덩치의 엉아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네. 걱정하지 않을까요 혹시? 그쵸. 근데 이제 시설별로 사실은 이제 어린이집은 영아전담 어린이집도 있고 또 정부 지원 시설, 또 민간 시설, 가정 보육 시설이 나뉘어져 있는 시스템에 비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병설 유치원, 사립 유치원 하는 체계로 나누어져 있지만 5, 6, 7세 아이들이 지금 이제 함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설에 대한 공간이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설별 지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또 그러니까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와 보육을 전공한 교사들의 또 차별 그래서 네, 그거를 네, 좀 네. 평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지자체에서도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제가 이 대본을 보면서 그 문제를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이 네. 원고에 보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좀 심각한 문제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함부로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아니겠지만 네, 저도 이게 뭐 보육 전문가도 아니고 육아 전문가도 아니지만 네,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자격의 문제. 네, 맞습니다. 서로의 자격이 틀리잖아요. 부처가 네, 네, 틀리니까. 또 처우의 문제.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과정의 문제.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과 차이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행정적으로 부서가 다른 단체를 이제 우리 보육은 보건복지부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과거에 네네. 그리고 이제 유치원은 교육부였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통합이 되면 교육부로 가는 겁니까? 지금 이제 교육부로 중앙부처 통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혼란기를 좀 겪었지만 지금은 교육부 소속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재 행정사항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네. 지금 지자체 교육청에서 이제 한 분씩 장학사들이 이제 내려오셔서 함께 교육을 수반하고 있어서 어린이집 사업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관계부처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정책을 피는 게 아닐까 하는 이제 일반인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장점을 좀 얘기해 주고 싶죠. 그러니까 장점이라 하면은 이제 부모님들 입장과 교사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영유아 보육 현장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의 선택 사항에서도 영아 유아 나누어지지 않고 전체 아이들에게 무상 교육이 보편화된 복지를 함께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다 나은 또 영유아 발달 단계에 따른 그런 교육을 또 동일한 교육의 보육의 서비스, 교육의 서비스를 함께 교육부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보육교직원의 입장에서는 함께 이제 수반되는 교육에 아까 얘기하셨던 질적 향상이 좀 필요한데 그런 교육의 질적에서도 교육부에서 주체적으로 지금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육아정책연구소에서도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차별을 없애고 또 지금 4대 역량 강화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고 또 이응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용역 안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육교직원 강화 또 원장님들 또 교사들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이제 통합이 되면 네.
서로의 그 교과 과정도 달랐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걸 이제 보수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이제 네. 옷을 입으면 우리가 그래서 각각 할 4대 역량 테니까. 강화 교육. 그거를 네, 이제 그걸로 우리 이제 같은 옷을 입히려고 네, 노력하는 네.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님들도 그런 네, 교육을 맞습니다. 받으셔야 되고 네. 또 유치원 교사분들도 그런 교육을 받아서 맞아요. 네. 통합이 된 교육 시스템에 대한 확실한 교육을 이제 다시 한 번씩 하시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겨울부터 준비되어서 지금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또 시범 사업을 했었어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이음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그거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교사들의 자율적인 학습 공동체를 수반한 네, 네. 또 교사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함께하는 이렇게 지지 기반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그동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녔을 네. 때에 흔히 얘기하는 그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네네네.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그렇죠. 경우에도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바우처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일반 영유아보다는 아동 쪽에 좀 바우처 제도가 있었고요. 저희들은 이제 무상보육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이제 균등하게 이제 서비스를 받곤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재작년부터는 보육료도 이제 교육비로 같이 누리과정 교육에 대한 보육료가 차별받지 않고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 교육청별로 시범 사업을 통해서 네네. 특히 인천은 무상 이제 급식에 관한 부분을 시범 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하고 또 어린이집 또 보건복지부의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무상보육에 관한 부분을 시범 사업으로 인천시 교육청이 앞장서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한 예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제 이게 통합이 되고 나서의 학생 수 대비 교사의 분포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영세는 1대3인데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에 1대2로 지금 줄어드는 상황에 저희가 교사대 아동 비율을 줄이려고 지자체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아반 위주의 저희가 20명 남짓한 그런 교사 부분을 교사의 누리보조나 영아보조 선생님들 그래서 보조 선생님에 대한 강화 그리고 교육 시간대가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교육 시간대에 따른 교사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처우 같은 경우에 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시행이 된다는 네네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그 이음교육 얘기 좀 해주시죠. 이음교육은 어떻게 그럼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음교육은 저희가 이제 취약전 아동 예. 이제 아동이 이제 학교에 가기 전에 7세 아이들에 대한 이응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공주사대에서 함께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이화여대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교육 연수도 저희가 지난달에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응 교육을 통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을 없애고 그거에 이제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또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사실은 이제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아침 이제 7시 반부터 7시 반까지라는 그 시간이 네. 지금 이렇게 뭐 근로기준법에 따른 8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 욕구에 따라 또 이제 그 오후에 방과 후 교육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교사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시간조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그 보수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네네.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렇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자꾸 말씀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궁금한 점이 네, 자꾸 네, 네. 나오는데요.
그 교과 과목의 통합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표준보육가정이라고 해서 네네. 0~2세 교육, 그리고 누리가정이라고 해서 3, 4, 5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 5, 6, 7세 아이들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유보통합을 앞두고 4대 역량 강화 교육에 저희가 4가지 과정으로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이 통일되고 있고요. 네네. 또 0~2세 표준보육가정도 또 올해 개발이 돼서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그런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네. 그래서 교육청이 주관해서 원장님들이 교육을 했고요. 또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네. 보육교직원을 시범사업으로 공모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교육들이 정착이 되려면 한 이제 1, 2년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겠죠. 사실 그 교육을 받는 교사의 인원수가 또 제한돼 있고 이제 제한된 예산 안에서 교육이 또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교사가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것 또한 내년에 조금 더 적극적인 네, 네. 이렇게 국가에서 또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청에 관심을 갖고 이제 저희 교사와 또 원장님들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유보통합이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그럴 듭니다.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걱정 이제 뭐 잘 모르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니까 네네네.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네. 바라겠는데 가령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가는 아이들을 잘 지도하시던 교사분은 초등학교 연계 교육을 잘할 것 같으시고 아, 네. 그런데 이제 보육원에서 네. 영아들만 가르치시던 분들은 네. 그런 부분이 좀 약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사가 그러니까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또 네. 이렇게 편견을 갖고 계시긴 하는데요. 네. 어린이집 교사들이 사실 법정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1년 안에 받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또 각 군구별 센터가 이제 다 있잖아요. 그런 센터에서 갖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교육에 유치원에서 갖는 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받는 네. 교육이 이렇게 서로 이제 다르긴 하지만 그 교육 안에 지금 이제 역량 강화 네. 교육을 네.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지켜봐 주시면 우리 보육교사들이 더 유치원 교사 못지않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어린 영아들의 교육 방식이 또 다르실 거고.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근데 그 교육도 사실은 유치원 교사들은 또 영아들 교육이 또 부족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요. 함께 또 수반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결국 뭐 초등학교로 얘기를 해보면 저학년을 주로 다루시던 담임 선생님하고 네네. 고학년을 다루시던 담임 선생님하고 맞아요. 교육적인 스킬이 다르실 테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일종의 통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저학년을 1학년 이 손수건 달고 코찔찔하던 1학년을 네. 다루던 교사께서 막 덩치도 큰 6학년 담임을 하게 되면 맞아요.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이제 예를 들자면, 네. 그러니까 아기들, 영세들, 아기들하고 교육을 하고 그러셨던 교사분께서 네. 한 7세 정도면 요즘 뭐 말 잘해요. 얼마나 그쵸, 아이들이 맞아요. 기가 막힌대요. 그래서 그 7세 아동을 지도하기에는 좀 이렇게 버겁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응교육을 제가 갔다 왔는데요. 이제 그 교육을 들으면서 이제 네, 우리 네.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그런 교육을 공주사대에서 교육을 개발해서 네. 저희한테 교육을 진행했는데 저희 센터장님들이 들었을 때 느끼는 부분은 네. 사실 이제 교육청 안에서의 또 차별받고 있는 교사들을 네, 생각하게 됐고요. 네.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초등학교에서 느끼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유치원 안에서도 병설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의 또 차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안에서의 또 차별도 많이 이렇게 좀 촘촘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응교육이 또 그러니까 어린이집 쪽에서 말하는 이응교육은 영아에서 유아로 가는 교육을 이응교육이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있었고 네, 네. 이제 또 유치원에서 또 초등학교에서 이응교육은 취약전 아동이 7세 아이가 초등학교 가는 그 이응교육을 또 그러니까 이응교육이라는 의미 자체도 네, 서로 각자 네. 바라보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사회적 인식 개선 좀 많이 필요하고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 어려운 점은 상당히 존재를 네. 공존을 하는군요. 네네 그렇죠. 잘 뭐 하시겠죠, 지혜롭게. 우리 그 센터장님 네. 정도의
뭐 스킬과 경력이 네. 있으시다면 아이고. 쉽게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부평육아종합센터에서는 유보 통합을 준비하면서 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지역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저희 이제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뭐 다른 센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구 지자체 예산 네, 범위 네, 내에서 네,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음 교육이라든지 또 4대 역량 강화 교육은 저희가 한국보육진흥원에 신청해서 공모해서 이렇게 네.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이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인천시에서 3개 센터가 또 됐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센터도 이제 선정이 돼서 저희가 12월 또 내년 1월에 이제 영희세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이제 바뀌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 원장님들에게 교육을 시행하는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4대 역량 강화 교육도 저희가 이제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에게 또 우리 어린이집 현장뿐 아니라 유치원의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님들과 또 보육교직원이 할 수 있도록 유치원 교사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 그러니까 이제 네.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또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또 그분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유치원 교사들도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또 협의해서 함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노력하는 것을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유치원 원장님들이 그동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할 때 오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네. 아마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자체가 앞으로 이제 교육청, 4개 교육청에 함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청 안에서 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님들과 교사들을 위한 교육이 함께 공유해서 서로 이제 함께 협력이 이루어져야 그 교육 안의 유보 통합이 가는 길이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홍보 말씀을 아까 계속 해주시는데 네, 네. 사실 그 홍보는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잘 학부모 모르-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걱정. 네네네. 그 단점은 일단 소문이 빨리 나거든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 단점을 먼저 캐치를 하시니까 네네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사립, 공립, 단설, 병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맞아요.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은 그동안 보니까 이 규모도 작고 아이들도 별로 없고 뭐 또 규모도 크고 그런 규모별의 어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던데 네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합쳐지기 때문에 노력은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맞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제 맞습니다. 생각에는 우리 장성란 센터장님 정도면 분명히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걱정 안 감사합니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네. 자,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막상 시작이 되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엔 어떤 네. 지원을 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내년 시작부터 네네. 네, 설명을 해 주시죠. 내년에 지금 하고 있는 이제 4대 역량 강화 교육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이응교육,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함께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들께 지금 부모 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차별받지 않는 부모 교육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동반 성장하는 그런 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교육이 이루어지고 특히 저희 부평구는 아빠 교육이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 교육의 이제 아빠 부모 교육과 조부모 교육의 활성화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네, 네. 전체 아까 온 동네 이제 부모님들이 맞습니다. 함께 지역사회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온 동네가 함께 하는데 플러스 부평 우리 네. 센터장님이 계시고 네. 플러스 또 인천시에 많은 지원이 함께 한다면 네. 정말 좋은 육아 네. 종합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성란 센터장님 덕분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제가 아주 꼼꼼하게 잘 배웠습니다. 네.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정부가 바뀌고 유보통합이 과거에도 많이 반복되었지만 사실 현실적인 실천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실천적 함의가 좀 필요하고 그 실천 안에 저희 또 어린이집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 그리고 보육교 직원 또 부모님들 생각이 함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이렇게 우선순위, 그 순위에 대한 부분도 유치원 쪽에 쏠림이 아니라 또 어린이집 쏠림이 아니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네. 또 홍보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부분이 조금 적극적인 유보통합의 홍보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천시 특히 또 다른 지자체에서 앞서가고 있는 또 이렇게 교육에 관한 관심이 우리 인천시 교육청과 또 인천시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원장님들에게 힘이 되는 유보통합의 또 밑거름이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고맙습니다. 부평구에서 성공적으로 유보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 네. 공감복지 라디오도 열심히 홍보해 주세요. 돕도록 네, 하겠습니다.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나오셔서 네. 부평구 육아종합센터가 20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20년의 발자취를 네. 회상하는 시간을 특별히 네. 제가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